저는 스페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딸의 이름은 마리나 김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한국 여권을 선택했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하죠. 그건 그냥 국적이 아니라 어머니가 남긴 사랑의 지도였다고요. 이야기는 오래된 일기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과의 만남으로 완성됐죠. 그 일기장을 처음 펼쳤을 때 저는 단숨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낯선 세계의 지도 같은 그 속엔 엄마가 남긴 감정의 흔적이 구불구불하게 이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종이 한 장 한 장이 결국 저를 대한민국이라는 낯선 나라로 이끌었죠. 처음엔 단지 엄마가 사랑했던 나라라는 이유로 가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마치 저를 향한 인생의 곡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왜 한국을 잊지 못했을까? 왜 그토록 감정이 남아 있었을까? 그 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아니, 찾아야만 했습니다. 제 이름은 소피아입니다. 스페인 남부의 세비야에서 태어나 플라멩코, 무용수로 세계를 누렸습니다. 박수 소리와 조명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마음 어딘가는 늘 비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예술가로서 성공했다며 부러워했지만 정작 저는 저를 키운 어머니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늘 수첩에 무언가를 적으며 먼 산을 바라보셨죠. 그리고 가끔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면 그 눈빛은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듯 수줍고 또 아련해졌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유품을 정리하던 날 서랍 가장 안쪽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죠.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일기장을 펼치며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다시 만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기엔 엄마가 왜 밤마다 조용히 혼자 커튼을 열고 창밖을 바라보셨는지, 왜 이상하게 김치나 미역국을 만들던 이유도 적혀 있었어요. 엄마의 청춘, 엄마의 사랑, 엄마의 조국 아닌 조국, 그 모든 게 이 일기장 속에 살아있었던 거죠. 일기장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그곳은 나에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걸 가르쳐준 나라였다. 그 말 한 줄에 저는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열차 안에서 만난 노부부가 도시락을 나눠주던 이야기, 서울의 찻집에서 마주친 낯선 이의 다정한 배려, 그리고 강원도 바닷가에서 만난 한 청년과의 사랑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김용현. 어머니가 사랑했지만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 사람의 고향은 바다 냄새나는 조용한 마을이었다. 나는 그곳을 떠나왔지만 마음은 아직도 그 바다에 머물러 있다. 저는 그 문장을 100권도 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심했죠. 그 바다로 가겠다고. 엄마의 마음이 멈춘 곳으로. 그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탐험이고 순례였어요. 예술가로서가 아니라 딸로서 엄마의 길을 따라가는 유일한 여정이었죠. 제가 도착한 마을은 강원도 동해안 끝자락에 위치한 정말 조용한 어촌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은 살짝 짜고 사람들의 인사는 살갑고 무엇보다도 이 마을에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김준호였습니다. 서핑 강사였고 마을 청년회에서 일도 하고 틈틈이 어르신들 심부름도 도맡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친절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름을 말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김준호요. 그 이름은 일기장 속 어머니가 사랑했던 김용현 씨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순간 어쩌면 이 사람과 나 사이에도 운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의 말투, 웃음소리, 바다를 바라보는 눈빛까지 어딘가 묘하게 익숙했거든요. 그 마을에서의 삶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할머니들은 김치를 함께 담그자며 저를 불렀고 아이들은 마리나 언니 하며 제 무용을 따라했습니다. 준호는 저를 데리고 마을 축제에도 갔고 대청마루에서 한국 전통춤을 가르쳐달라며
농담을 하기도 했죠. 하루하루가 평화롭고 특별하지 않으면서도 특별한 나날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이곳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아니, 이곳에 있는 나를 사랑하게 되었죠. 소피아라는 이름이 아닌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느낌. 그걸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을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다가 김준호 아버지는 옛날에 스페인 아가씨랑 사귀었었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모든 게 일기장의 기록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옛날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바닷가 배경 속 젊은 엄마와 젊은 시절의 김용현 씨가 마을 주민들 사이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거짓말처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사랑하게 된 준호는 바로 어머니가 사랑했던 그 남자의 아들이라는 거요. 세상에 이런 인연이 또 있을까요? 두 세대가 나누지 못했던 감정이 지금 우리를 통해 다시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진실을 준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혹시 당신 아버지 이름이 김용현인가요? 그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도저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해변에 앉아 일기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그곳엔 이런 문장이 남겨져 있었죠. 언젠가 내 딸이 이 길을 다시 걸어준다면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전해줘. 며칠 뒤 제게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입맛이 없고 몸이 나른했습니다. 처음엔 여행 후유증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몸이 보내는 신호가 분명해졌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지는 제 인생 두 번째 큰 반전을 알려줬습니다. 임신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놀라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준호라는 사실, 모든 것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이 아이를 과연 저는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 더구나 이 특별한 인연 속에서 결국 저는 그날 밤 준호 몰래 숙소를 정리했습니다. 바다를 뒤로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책임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땐 제 자신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저의 두 번째 사랑이자 두 번째 도망처가 되었죠. 스페인으로 돌아온 저는 깊은 침묵 속에서 지냈습니다.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바로 전까지만 해도 따뜻했던 마을, 정겨운 골목, 웃음 짓던 준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남았던 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존재였습니다. 제 몸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은 제가 떠나온 그곳에서 시작된 사랑이었죠. 그 사랑을 온전히 마주하지 못한 채 돌아왔다는 죄책감이 날이 갈수록 짙어졌습니다. 무대도 조명도 박수 소리도 전부 의미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활동을 접고 조용한 마을 근교로 이사에 은둔하듯 지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리나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딸이기도 하며 동시에 두 사람의 운명을 이어주는 존재라는 거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스페인에서 한국 전통무용과 플라멩코를 융합한 작은 무용학원을 열었고 그 안에서 마리나는 점점 자라났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 저는 매일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기와지붕에 빗방울이 떨어지던 소리, 김장하던 날의 마을 사람들, 대청마루에 앉아있던 준호의 조용한 눈빛까지.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조용히 여권 신청서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말고 이 아이에게 온전한 뿌리를 만들어줘야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마리나야,
너는 반은 스페인 사람이고 반은 한국 사람이야. 하지만 마음만은 하나야. 우리 둘 다 그곳을 잊지 말자. 그렇게 새로운 삶에 익숙해져 가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혹시 김준호 씨 아버님 김용현 어르신 연락처 아시나요? 한국에서 온 그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급박했어요. 어르신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김용현 그 이름은 제 어머니의 일기 속 남자이자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아버지, 그리고 제가 태어나기도 전 엄마가 끝내 전하지 못한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떠나신다면 우리 가족의 서사는 또 한 번 단절되는 거잖아요. 저는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마리나의 손을 잡고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캐리어를 꾸렸습니다. 출국 당일 저는 마리나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엔 저의 첫 번째 대한민국 여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선택한 새로운 시작이야. 인천국제공항 입국 심사대. 낯선 외국인의 얼굴에 익숙한 국적이 적혀 있자 심사관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맞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전 이제 한국인입니다. 잠시의 정적 후 심사관은 정중히 여권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소피아 김님. 그 순간 제 심장은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환영 인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선택한 뿌리와 정체성을 인정받았다는 상징이었거든요. 우리는 곧장 마을로 향했습니다. 계절은 봄이었고 해안선은 여전히 눈부셨으며 골목길은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제 옆에 선 마리나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아이의 어깨를 살며시 감싸 안고 말했습니다. 준호 씨, 이 아이 마리나예요. 당신의 딸이에요.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자 침대 위에 김용현 어르신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기장 속에서 발견했던 젊은 날의 어머니와 그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어르신, 이 사진 기억하세요? 어르신의 눈이 천천히 흔들리며 흐릿하던 눈빛이 다시 초점을 잡았습니다. 로사.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로사의 딸 소피아예요. 제가 다가가 손을 조심스럽게 잡자 그분의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돌아왔구나. 너도 딸도 고맙다. 그 짧은 말에 저는 무너져 내릴 뻔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품고 있던 인사를 제가 대신 전해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며칠 후 마을에 작은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마리나와 함께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저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떠났을 때 사실 난 오래전 아버지의 일기장을 봤어요. 거기 당신 어머니 사진도 있었어요. 난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준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누군지, 마리나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기다려준 거였어요. 준비될 때까지 저를 향한 사랑을 조용히 지켜주면서 그날 밤 저는 긴 편지를 써서 어머니의 일기장에 꽂아두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도착했어요. 당신의 조국, 당신의 사랑, 제가 이어갈게요. 그리고 마리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우리 여기서 시작하자. 이 바다에서 우리의 이야기로. 하루는 마리나가 혼자서 마을 골목을 걷다 아이들과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편에서 묘한 불안이 올라왔어요. 이곳이 정말 우리에게 안전한 곳일까? 혹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시선을 받진 않을까? 그날 밤 저는 준호와 마주 앉아 처음으로 조심스레 마음속 얘기를 꺼냈습니다. 준호 씨, 우리가 여기서 살아도 괜찮을까요? 마리나가 혹시라도 불편한 시선을 받을까봐 겁이 나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소피아, 내가 여기에 사는 이유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이 마을 사람들은 속은 느리지만 한 번 받아들이면 끝까지 품어요. 마리나는 내 딸이에요. 우리 딸이에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엔 여전히 조심스러운 경계심이 남아 있었어요.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열린 잔칫날, 마리나가 한국 전통 복장을 입고 부채춤을 추었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그런데 한 어르신이 술에 취해 무심코 말했습니다. 에이, 아무리 춤 잘 춰도 외국 아인가. 한국말도 다 못하는데 뭐. 그 말은 단 한마디였지만 제게는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마리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내리깔았고 저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준호는 어르신께 조용히 다가가 말했어요. 그 아이는 제 딸입니다. 피보다 더 깊은 정으로 이어진 가족입니다. 그 자리의 공기는 갑자기 무거워졌지만 곧 어르신이 헛기침을 하고 말했죠. 그래. 준호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미안했어. 그 일이 있고 난 후 마리나는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한국말을 잘 못해?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꾹 참은 채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마리나야. 우리가 함께 배우면 되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리나 앞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널 혼자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한국을 떠났고 그래서 너도 한국어를 못 배운 거야. 마리나는 제 얼굴을 조용히 만지며 말했죠. 엄마, 나 무서운 거 없어.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난 한국 좋아. 그 짧은 말에 저는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이 눈물로 흘러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했고 그 강함은 우리가 만들어 준 사랑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에게 죄책감으로 남지 않겠다고. 진짜 엄마로 이 나라의 한 가족으로 마주서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마리나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우리 매일같이 한국말 공부하자. 나 친구들하고도 말하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저는 가슴 깊이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스스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구나 하고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고 마리나가 그 한복판에 휘말렸습니다. 한 아이가 마리나에게 넌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 라고 소리친 겁니다. 마리나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아이를 꼭 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내면 깊은 곳에서 분노와 슬픔,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인가? 그날 밤 준호와 저는 격렬하게 언쟁을 벌였습니다. 당신은 한국 사람이니까 여기가 편하겠죠. 하지만 나는 아직도 겁나요. 소피아, 나도 매일 고민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도망치면 마리나는 또 뿌리를 잃게 돼요.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한 채 우리는 침묵 속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리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다음 날 마리나는 두 손에 도서관에서 빌려온 한국어 동화책을 들고 제게 왔습니다. 엄마, 나 공부할래. 나도 친구처럼 되고 싶어. 그 말에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싸우는 걸 보며 더 단단해졌다는 걸. 우리는 갈등 속에서 더 단단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마리나는 마을 축제에서 아이들과 함께 전통놀이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관객석이 아닌 진짜 주인공으로서 말이죠. 그 모습은 제겐 하나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마리나는 이 마을, 이 땅, 이 문화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다가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소피아,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죠? 이젠 우리 마리나는 진짜 우리 손녀예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터질 듯 복받쳐 올랐습니다. 세상의 국경은 여권에 찍히는 줄무늬일 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은 마음에 찍히는 인장이더군요. 그날 밤 준호와 저는 바닷가를 걸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응,
우리 세 사람. 정말 오래 걸렸지만 도착했네. 며칠 후, 저는 무용학원에서 마리나의 춤을 보며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스페인과 한국이라는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달이었어요. 그녀가 부채를 펴고 빙그르 돌 때 스페인의 격정과 한국의 절제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춤이 아닌 정체성과 화해의 서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죠. 남은 인생을 이 마을에 바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마리나가 자신의 이야기와 언어로 세상에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일기장에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준 사랑 저는 이제 매일 살아내고 있어요. 그해 여름, 마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과 스페인의 전통을 잇는 문화교류 행사가 열렸습니다. 무대 위에는 마리나가 섰고 그 옆에는 저와 준호가 함께했습니다. 마리나는 스페인 전통 의상에 한복 치마를 덧대 입고 부채춤과 플라멩코를 절묘하게 융합한 마리나의 춤을 선보였습니다. 관객석에 앉은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춤에는 두 대륙, 두 언어, 두 세대의 이야기가 녹아 있었어요. 눈을 감고 부채를 펼치는 순간 그 아이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국적이 아니라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무대가 끝나자 박수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려. 며칠 후 우리는 한국 국적 확인을 위한 가족사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공서 직원이 농담처럼 말했죠. 마리나는 이미 진짜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네요. 사진을 찍고 나오는데 마리나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나 한국 여권도 갖게 되는 거야? 그럼 너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러면 나중에 스페인 가서도 나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도 되는 거지?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너는 코리아의 딸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마을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치고 준호는 아이들과 파도를 가르며 웃고 마리나는 교실에서 내 이름은 마리나 김이에요 라며 또박또박 자기소개를 합니다. 이 마을은 변함없이 소박하고 바다는 여전히 너그럽습니다. 제가 처음 어머니의 일기장을 펼쳐들었던 그날, 저는 그저 과거를 추적하는 여행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이 땅의 일부가 되었고 그 사랑을 또다시 제 아이에게 물려주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은 단순한 국적이 아니라 사랑과 기억, 그리고 용기를 증명하는 문서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그 마지막 말처럼 코리아는 나를 사람답게 안아준 유일한 곳이었다. 이제 저도 말할 수 있어요. 코리아는 우리 가족이 다시 태어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적습니다. 이제 나의 이름은 소피아 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의 조국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함께 눌러주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래요.